잠을 안 자. 어? 잠깐 잠들었다가도 계속 일어나잖아. 술 깰 틈이 없이 그냥 그때마다 계속 술을 마셔. 깰 것 같으면 마시고 무슨 뭐 보충하듯이 뭐 기름 넣듯이 계속 술을 보충해 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 리뷰하는 날입니다. 오늘 리뷰할 부분은 좀비 부부인데요. 영상에 올리진 않았지만 진짜 저번 주에 보는 내내 웬일이야. 미쳤다. 진짜로. 계속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번 주 내용도 진짜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진짜. 저번 주에 이어서 좀비 남편분 주사 영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모노드라마로 시작을 해요. 술 마시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욕했다가. 근데 이번 주는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면서 더 스펙터클해지는데, 이제 술을 드시다 말고 이제 빈병 팔아서 또 술을 사려고 취한 채로 이제 밖으로 나갔어. 근데 5분 거리에 단골 슈퍼라고 하는데 5분 거리에 그 슈퍼를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걸렸냐면, 일단 첫 번째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그냥 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수준이 아니고 몸을 못 가누세요.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서 빈병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빈병이 뭐 한두 병이 아니고 한 자루야. 막 이만하더라고요. 뭐 기본 한 번 먹을 때마다 기본 3-4병씩 거의 매일을 드신다고 하니까 많기도 하긴 하겠죠. 근데 병이 또 많이 모이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을 가누면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 정도로 드셨는데 병까지 들고 가야 되니까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앞으로 꼬꾸라지고 가다 말고 길바닥에 앉았다가 뭐 갑자기 원산폭격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엎드려 뻗쳐가지고 머리 박고 원산폭격 자세를 했다가. 근데 맨 처음에 뭐야? 이러고 보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지더라고. 그냥 웃고 넘길 정도가 아니에요. 겨우 슈퍼 도착해가지고 빈병을 팔았는데 슈퍼에도 외상값이 있는 거야. 요새 외상해주는 데가 어딨어요. 근데 이제 그냥 동네고 약간 시골이라 시골 인심인가 봐. 5,500원 외상값이 있대. 그 뭐 외상값 뭐 갚았겠죠? 그리고 갚고 남은 돈으로 이제 또 술을 사신 거야. 그래서 집에 가다 말고 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방금 산 소주를 꺼내가지고 병나발을 불어요. 이때 잠깐 연출 아닌가? 약간 의심을 하긴 했어. 왜냐면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라. 남편분 너무 진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앉아서 병나발을 불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또 잠이 들어요. 잠들면 또 그러고 자다가 또 마저 병나발 불던 거 불고. 계속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펜션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펜션은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 많이들 있으니까 그나마 시골이고 한적한 곳이라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라 다행이지, 큰일 나요. 진짜로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도 철퍼덕만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좀 심각해요. 위험하고 심각해 보였어. 이거는 솔직히 진짜 객사에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쓸데없이 해맑아. 제작진들한테도 막 돈을 꺼달라고 했다가 3차를 가자고 했다가 하하호 하다가 갑자기 사탄 들려가지고 카메라 감독님이랑 제작진들한테 갑자기 막 돌진을 해. 진짜. 이게 평상시 생활을 그냥 담는 거니까 원래는 제작진들이 잘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진짜 무슨 뭐 위급 상황일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 그러지 않는 이상. 근데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작진들이 막 말려가지고
4시간 만에 겨우겨우 귀가를 했어요. 집에 들어갔다가도 술 살 돈 빌려달라고 다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비슷한 패턴 반복하고.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더 심하대요. 아내분 인터뷰 내용이 평상시에는 이거보다 더 심하대. 진짜 어떻게 견뎠던 거야, 그동안? 진짜? 이거는 뭐 더 심하고 아니고 정도를 따질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눈빛이 진짜 무슨 사탄 들린 거 마냥 막 이유 없이 카메라 감독님한테 욕하고 막 발차기 하고 진짜 그냥 갑자기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무릎 꿇고 빌다가 또 갑자기 카메라 감독님한테 욕하고 발차기 하고 막 맞짱 뜨자 그러고 멀쩡하다가도 카메라 감독님한테만 유독 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사도 사람 봐가면서 부리나 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맞아야 돼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맞으면 싹 고쳐져. 그러니까 어설프게 말고 정신 차려질 정도로 맞으면 고쳐져요, 저거. 진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냅둬서 그래. 와이프분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남편분은 그냥 해맑아.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그냥 취해서 그랬다. 주사일 뿐이다. 막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자기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반성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뭐 내 주사가 이런데 어쩌라고. 그냥 주사잖아. 술 먹어서 그런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최악인 게 밖에서 그 난리를 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한테 또 시비를 걸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본인 몸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주변에 행거랑 테이블 같은 거를 막 다 밀고 떨어뜨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집은 또 개판되고 멀쩡히 자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래 도대체. 길바닥에서 막 나뒹굴고 막 그러고 들어와 놓고 손이고 뭐고 씻지도 않고 그냥 그 복장 그대로 이불에 바로 누워. 진짜 이게 제일 빡쳤어요, 진짜로. 네, 아내분이 자다가 봉변이죠. 봉변 당하고 짜증나니까 피해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이렇게 누웠어. 근데 자다 말고 깨가지고 와이프 옆으로 찾아서 가는 거야. 또 괴롭혀. 진짜 좀비인 줄 알았어. 좀비가 따로 없어. 진짜로. 아내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언제 욕했냐는 듯이 막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 옆에 막 붙어가지고. 그랬다가 막 뭐 사랑한다고 노래를 했다가 뭐 뽀뽀를 해달라고 했다가 진짜 일부러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는 못 만들어. 왠 줄 알아? 가상의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하면 너무 오바스럽다고 사람들도 안 믿어요. 진짜. 그렇게 욕하고 난리치고 뭐 하다가 그러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또 일어나. 아니 왜 자꾸 푹 안 자고 일어나시는지도 모르겠고 자고 일어나도 술이 깨고 뭐 이런 게 없나 봐.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잠깐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다가 깨서 또 비틀비틀거리면서 멀쩡히 또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깨워서 일으켜. 진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일으키더라니까? 진짜로 우리 집이었으면 이미 살인사건 났어요. 진짜 나는 징역 가고 진짜 살인사건이지. 잠을 안 자. 어? 잠깐 잠들었다가도 계속 일어나잖아. 술 깰 틈이 없이 그냥 그때마다 계속 술을 마셔. 깰 것 같으면 마시고 무슨 뭐 보충하듯이 뭐 기름 넣듯이 어? 계속 술을 보충해 주는 거지. 아, 아내분 참을성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어렸을 때 가정폭력과 이제 학교폭력을 경험하셨대요. 그러니까 새엄마의 폭력도 있었고 친구들한테도 맞고 막 그랬나 봐요.
네, 이혼이 답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게 답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데 저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면 좀 안 먹어 보려고 노력을 해볼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내분 말로는 말만 그렇게 하고 주사는 더 심해진대요. 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걸 핑계 삼으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그와 동시에 상처받는 주변 사람들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다 떠나고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남편분이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막 무릎 꿇고 비는데 빌지나 말지. 그날 밤에 또 밖에 기어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술을 얻어 마시고 있어요. 이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무 위험하잖아. 요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말 걸고 이래가지고 술 마시느라고 외박을 했나 봐요.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했냐 막 그러니까 자기는 술 취해도 다 기억난다고 어디서 술을 먹었고 뭐를 했고 어디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웬 모르는 여자한테 이쁘다 이쁘다 해가지고 막 추근덕 돼가지고 노래주점을 갔었나 봐요. 근데 거기 가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안 오고 여자랑 노래주점 가서 논 거만 쏙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와중에 욕먹을까 봐. 응? 거짓말도 막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막 여자한테 말 건 거는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우겨. 술 문제 있는 사람들 본 것 중에 진짜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나 빠짐없이 안 하는 거 없이 다 해. 진짜 나쁜 거는 다 해. 예전에 제 친구 중에도 주사가 있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친했던 친구 무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20대 초반에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애가 이제 온 거야 혼자. 근데 갑자기 빵야 빵야 막 이러면서 나에게 무기를 줘 나에게 무기를 줘 막 이러는 거야.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랬는데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자기한테 무기를 달래. 막 빵야 빵야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건가 했는데 진짜 혼자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너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술 먹은 날 술 먹으러 가기 전에 원피스 동영상을 10시간을 보다가 나갔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웃는데 그때 와 얘는 큰일 나겠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 막 집에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특히 얘도 그게 심했는데 막 택시 태워 보내면 가다가 그냥 갑자기 차를 세워. 그래서 막 도망가고 집에 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막 통기부스하고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고 약간 짜증나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계속 저러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막 피곤해지고 일단 받아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술만 먹으면 저런 일이 생기니까 얘도 술 안 먹으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 게 쟤 저런 버릇 고치려면 우리가 쟤랑 술을 안 먹어야 될 것 같다. 네 술버릇 때문에 우리가 너와는 술자리를 하지 않겠다. 요거를 알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걔가 술 먹자 그러면 나가지 말자고 이제 담합을 했어요. 진짜 한동안은 걔랑은 술자리를 안 만들고 술 먹을 일이 있어도 걔는 안 부르고 막 이제 그랬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걔도 느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나 따돌리는 거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명이 총대 메고 얘기를 했죠. 애들이 너 주워 부리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너랑은 다들 술 먹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 혹시나 네가 고쳐질까 싶어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도 그 이후로 주사를 안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고쳐졌다기보다는 지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주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 때는 어릴 때고 한참 친구들 좋아서 매일매일 만날 때고 막 친구가 다인 것 같고 이런 때니까 그래서 고쳐졌던 것 같은데 이 남편분은 정말 술을 끊지 않는 이상 절대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니까 당연히 끊으셔야 되는데 될까?
다시는 안 먹는다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는 하는데 뭐 심심하면 무릎을 꿇으니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전혀 뭐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 삼자가 봐도 그런데 아내분이 진심으로 느끼실 리가 없죠. 오히려 가사조사가 끝나고 90%였던 아내분의 이혼 의사가 100%로 바뀌었어요. 부부의 심리 상담 내용 중에 약간 충격이었던 게 아내분의 심리 상태랑 알코올 문제였는데 남편분만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내분도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사가 없다 뿐이지 아내분도 매일 혼술을 하신대요. 남편분처럼 막 많이 마시고 이러는 건 아닌데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정도를 매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분의 이제 알코올 문제는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심각해서 당연히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아내분도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가셔라, 같이 입원하셔라, 뭐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알코올 중독도 문제지만 심리 상태가 완전히 심각하대. 이호선 선생님 말씀으로는 거의 돌아가신 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질문지에 답변한 게 나왔는데 다 죽음 얘기예요. 그냥 죽고 싶다, 최악이다,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아내분이 언급하시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큰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봐요. 또 자존감이 좀 부족하고 외모 컴플렉스도 좀 심각한 수준이고 알코올 문제와 더불어 정신과적 문제도 있어 보여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입원 치료를 권유하시는 것 같았어요. 심리극 치료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발하는 남편의 분노가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분이 뭐 5살, 6살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잠깐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새어머니랑 살게 됐대. 근데 새어머니가 학대를 하셨나 봐요. 차별은 당연하고 뭐 폭력도 쓰시고 한참 예민하고 민감할 나이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엄청 상처가 됐겠죠. 어? 중학생이면 뭐 사춘기잖아. 심리극 중에 이제 마음이가 와서 새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들고 있던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쌓인 게 많았구나 싶긴 했어요. 어릴 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이제 아물지 않고 분노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누가 이제 뭐 연고 바르고 뭐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물지 않았겠죠. 상처가 이제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술만 마시면 이게 분노로 폭발하는 거지. 어? 새어머니는 죽어서도 뭐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분의 심리극 치료는 보면서 아내분이 정말 우울감에 가득 차 보였어요. 일단 남편이 절대 안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진짜 단호박이야. 본인의 삶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어 보이고 착한 마음이랑 나쁜 마음이랑 대화 중에 갑자기 오늘 죽을까? 이러면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덤덤하게 뭐 죽는 게 대수냐라는 듯이 막 차라리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울면서 나 힘들어 하면서 죽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표정 변화도 없이 오늘 죽을까? 갑자기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 나쁜 마음이가 막 안 좋은 말로 유혹을 하다가 아내분의 오늘 죽을까? 이 한마디에 본인이 나쁜 마음이었던 것도 잊으신 거지. 착한 마음이 돼서 갑자기 이제 설득을 하세요.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계속 상담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덧붙일 말은 없지만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응원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로. 사실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살아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힘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저부터도 그래요. 뭐 오늘 살아내고 그러고 나면 내일이 오고 뭐 또 내일도 살아내는 거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뭐 지나가면 추억이고 경험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산다는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꼭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왕에 하는 거 잘해야지, 잘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 유튜브도 사실 큰 반응 없는데 그냥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고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사실 지금은 반응이 완전 미미하거든요.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당연히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도 쓰이는데 묵묵히 하다 보면 내 경험이 쌓여서 뭐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내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점점 늘겠지? 뭐 이런 기대로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막연하지만 될 거라는 기대, 뭐 이게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바꾸다 보면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고 남편분은 힘든 주사고 뭐고 다 참아가면서 묵묵히 할 일 하시고 대단하신 분 같은데 상담 치료 받으시고 빨리 관계 회복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낼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